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와 같은 생각들. 오늘도 역시 평화로운 사이판이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들고 집 앞 비치로 나왔다. 메뉴는 고추참치 김밥이다. 나만의 색다른 방법으로 요리해봤다. 이 요리 영상은 다음 편에 소개할 예정이다. 원래는 사이판에서 일몰이 가장 예쁘게 보인다고 말하는 마이크로비치에 가서 일몰을 보며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마이크로비치에 도착해서 도시락 먹을 자리를 탐색 후 짐을 가지러 차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자리를 옮겼다. 사이판은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비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 작은 섬 내에서도 어느 구간은 비가 오고 어느 구간은 비가 안 오기도 한다. 다행히도 집에 가는 길 중간쯤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음 편히 도시락을 먹기 위해 집 앞 비치로 오게 되었다. 평소에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밖으로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께 사이판의 일몰도 보여드릴 겸 일몰 보면서 여유도 느끼며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겸 겸사겸사 홀로 피크닉을 왔다. 사이판은 일몰이 되게 빠른 편이라 금방 해가 진다.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한국은 겨울이라는데 나는 왜 지금 땀이 흐르는가? 일몰이 지는 것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나의 많은 생각 중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사이판은 치안이 꽤 좋은 편에 속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여유로운 시골 분위기의 미국적인 휴양지이기 때문에 홀로 여행 오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다.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베이징에서 왔다는 게스트도 마찬가지로 홀로 여행을 왔었는데, 함께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 어디서 왔는지, 사이판 여행은 몇 번째인지 등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들이랑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보통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인 경우 같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면 사이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함께 도착했지만 애초부터 일정과 숙소는 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들은 커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Then why are you alone? 이라고 물었는데 잠시 당황하고 웃으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라며 자신은 연인이 없다고 말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럼 너는 혼자 여행 온 거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 영어 실력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 나가서 그럼 너는 왜 혼자야? 라고 물은 것이다. 물론 곧바로 번역기를 늘려서 다시 해명해주긴 했었지만, 만약 아픈 기억을 이겨내고자 홀로 여행을 택한 경우라면 너는 왜 혼자냐는 질문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게스트는 앞서 말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 홀로 여행을 자주 즐긴다고 했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또는 색다른 문화 체험과 경험, 영감을 얻기 위해 등 많은 이유로 여행을 떠나지만, 아픈 기억을 이겨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괜한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싶었던 그때의 상황이 기억에 남는다. 자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도 말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인 일도 겪게 된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응원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져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도 그동안 나의 말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고 치유해주기도 했을 것이며,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치유받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정말 흔한 말인 너 요즘 뭐해? 라는 말도 누군가에겐 정말 요즘 취미가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안부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말의 의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의 나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한다면 나는 말을 절대 쉽게는 내뱉지 않는다. 예전에 나는 때때로 고민이 있는 상대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필요하다면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까지도 굳이 해줬었는데, 생각해보니 막상 내가 상대와 비슷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 또한 분명히 객관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냉정한 표현들이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 내게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하고 싶었던 것일 텐데 나는 때때로 상대에 대한 고민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 지으며 이성적으로만 평가했던 것이다. 이렇게 상대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마음의 깊이에 따라 말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사람과 멀어지며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의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상대의 고민에 직접 내가 되어 현실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와 같은 생각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말들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게 됐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거나 묵묵히 들어주는 등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들을 그에게 주어 선택의 과정을 돕고 상대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어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너와 얘기하면 에너지가 생겨난다 라는 말이 가장 좋았다. 내가 아무리 상황을 상상한다 한들 나는 이 사람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라는 전제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최대한 그 사람의 선택을 도우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만약 자신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놓였다고 한다면 냉정하고 현실적인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며 선택을 돕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말이 좀 창피하고 좀 오글거리면 어떤가? 내가 행복을 전해주면 결국 그 행복이 내게도 전해질 텐데. 행복한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들은 거울처럼 되고 그 행복을 다시 반사한다. 행복을 여행하다. Careful for happiness.